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의 CG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완성도 높은 그래픽 CG로서 우리가 준공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물리적인 시간에 대한 부분을 홍보 효과로 누릴 수 있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투시도 한 장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기게 되잖아.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사람들의 정서감까지도 느껴지고 이런 씬 한 장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공간 디자이너의 대화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디톡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잠깐 얘기 드렸었던 건축 CG 회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세계 최고의 어떤 리얼리티를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미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로호텔 얘기하면서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잖아. 이거 진짜 지어준 거 맞아? 아니야. 결국은 지어진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까지 우리를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역량. 그래픽 CG이면서 애니메이션까지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CG의 효과들을 극강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려하는 상황, 그리고 실제 그 공간에 있을 법한 자연의 어떤 환경들을 제대로 표현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 일단 미르의 가장 큰 특징이 리얼리티를 기반으로 자연과 어우러지는 건축물을 서정적인 장면으로 뽑아내는 회사라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가치관적인 측면에 미르라는 회사가 건축과 공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건축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옳은 건축은 무엇이냐, 자연과 함께하는 건축에 대한 가치관을 바탕에 두고 그런 유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픽 CG 회사라고 하는 포지셔닝은 건축 회사나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가 리얼리티를 기반으로 구현하는 거가 그래픽 디자인 시장에서의 필요 충분 요건이었었는데, 미르는 회사가 추구하는 방식을 자연과 어우러지는 환경, 그래서 서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걸 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류의 프로젝트들을 우선시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2012년? 11년 정도 미르를 알게 됐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오래된지는 몰랐어. 이번에 알았는데 2000년도에 만들어졌다면서? 네, 2000년도에 설립됐어요. 그때 당시 영국에서 공부할 시절에 친구들이 그쪽으로 취직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친구들이 있었어. 그때 처음 알았지, 미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근데 그때 그 충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래픽, 단순히 건축과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있었고 분위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연도 있었고, 건축이 주인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과 건축이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씬을 아주 정교하게 찾아서 연출하는 그림까지 그렸던 걸로 기억이 나. 미르의 가장 주요한 강점을 보면 감성적 접근이라고 해서 건축가가 의도한 내러티브를 풍부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존재할 환경과 그로 인한 감정들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는 역할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인데, 그 건축물에 실제 생활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장면들을 많이 이용해요. 해변에서 즐기는 모습이라든지 별장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나타낸다든지, 어떤 때는 계절의 변화로서 감정의 변화도 느껴지는 그 장면들을 연출을 해줌으로써 거기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눈 덮인 건축물, 비가 오는 건축물, 단풍이 진 건축물, 그런 부분에서도 고객이나 클라이언트에게 이 건축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절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잘 전달하는 것 같고요. 라라호텔에서 우리가 소비자로서 이걸 구매할까 말까 하는 경험이 하이엔드 주거 프로젝트라든지 분양 시장에서는 이 CG 하나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그래픽 CG 회사는 정면성이라든지 측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한다고 하면, 미르는 어떤 상황과 이 건축물을 나타낼 수 있는 독창적인 어떤 장면의 씬들을 잘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투시도 한 장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기게 되잖아. 그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공간과 건축을 사용하는 한 사람들의 정서감까지도 느껴지고, 또 이런 영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뭔가 연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힘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봤던 가장 매력적인 그림 중에 하나는 워터프론트 호수변에 있는 어떤 작은 주택이었는데, 데크에 의자와 테이블이 하나가 놓여지고 있고 거기에 커피와 신문이 놓여져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는 액션에 일상을 내가 풍부하게 느끼고 있는 그 순간을 연출을 해준 거야. 저 집에서 살고 싶다, 아니 갖고 싶다, 이런 이야기라던가.
미르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지난 편에 얘기했었던 나라 호텔에 세토우치 비아케 잉겔스가 한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우지모토의 얼스라고 했었던 그 프로젝트가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프로젝트는 헤더윅의 노들섬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 올려져 있는데 한국인 디자이너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감성을 너무 잘 표현해. 일단 노들섬 프로젝트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헤더윅, 미르, 그 다음에 노들섬이라서 낙관 찍어가지고 동양화 무드로 최종 투시도를 제출했었던 감성이 그 나라의 어떤 문화를 존중하는 이런 방식들이 되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 노들섬 거 보면 석양이 질 때라든지 대낮에 잔디밭 위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모습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한 모습들을 곳곳에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어떤 리얼리티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투시도 스킬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들이 어떤 삶을 여기서 영위할 수 있고 뭐가 기대가 되는지를 그 지역의 기후라던가 어떤 삶의 단상들, 문화, 이미지 한 장에 담아서 표현하려는 이들의 노력들, 이런 씬 한 장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건축가의 의도와 형태가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자연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미르의 실제화된 CG를 보면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홈페이지에서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실현되지 않은 그 전 단계의 그림들을 내가 보게 되는 거잖아. 건축가의 의도가 완성도 있게 표현되어 있는 그림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 가고 싶지 않아? 네, 가고 싶죠. 그치. 그냥 이 밤하늘의 이 별들을 느끼러 가고 싶어요. 크리에이티브 역량을 회사의 어떤 중요한 가치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미르는 약간 크리에이티브 역량이 들어가요. 건축가의 의도와 맞닿게 만들어줄 상황을 연출하는데 꽤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 고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미르를 아티스트라는 표현보다는 한 명의 건축가나 공간 디자이너라고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건축가 공간에 대한 완벽한 이해 없이는 이런 수준의 삶의 단상을 표현하기도 어렵고 아주 섬세한 디테일을 표현하기도 어렵다라고 봐요.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그림들이거든요. 비아케 잉겔스의 세토우치는 미르랑 립 디자인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했잖아요. 근데 각 회사마다 표현하는 방식과 뷰를 설정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래픽 디자인 회사들의 특성들을 이용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루트도 있다는 걸 좀 이해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미르도 봤지만 6&5라고 하는 회사 방식도 좀 보면서 동영상 기반으로 무언가를 해나가는 방식들이 비즈니스적으로 큰 가치가 될 수 있다. 리얼리티 기반으로 만들어놓는 역량이 플러스가 되면 이것조차도 팔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최근에 바라보는 시야이긴 하거든요. 성수동에 팝업할 때 보면 SNS 채널에서 이제 막 하늘에서 떨어져 와서 투두둥퉁 하다가 공간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 애니메이션 자체가 기업에서 사전 홍보 효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마케팅 홍보 수단의 결과물을 배출해주는 것도 시장에서 많이 필요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 노스포인트 같은 회사가 지금 미르와 비슷한 어떤 환경의 모습을 최적화해서 보여주려고 서정적 관점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데 의뢰하려고 전화해봤더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투시도를 발주하는 비용보다는 크리에이티브 역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역량까지도 포함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비용들이 좀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노스포인트도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서리풀 수장고 진행했었던 유현준 건축가의 작업도 올려져 있고 시스템랩에서 한 작업들도 좀 올려져 있어서 만약에 건축가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기존의 결과는 다른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이런 류의 회사를 만나 뵙고 얘기 나누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이룰 수 있도록 발전하는 계기들도 잘 활용해보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이렇게 의뢰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들이 확보가 된 상황들이 필요해요. 프로젝트에서 스케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해서 프로젝트의 도움 역할로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르라고 하는 고감도의 그래픽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관점 이런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간과 건축을 이용하는 장소적인 느낌, 그 환경적인 느낌, 쓰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연출돼서 설계가 됐을 테니까요. 디자이너들이 더 매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관점 정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이 씬에서는 가장 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고 쓰여지고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저의 경험상 더 매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공유해 주고 싶어요. 저희가 오프라인 공간을 실체화된 결과물을 만들어야만이 디자이너의 그 마케팅이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이었었는데, 완성도 높은 그래픽 CG로서 우리가 준공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물리적인 시간에 대한 부분을 홍보 효과로 누릴 수 있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투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고, 반드시 가봐야 될 것 같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디자이너들은 이거를 좀 무기로서 이용하면 훨씬 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디자이너들의 대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인사이트 하나는 전달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 설정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